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기자회견합니다. 신년 기자회견. 기자들과 이렇게 얘기하는 회견은 처음이죠? 아니죠. 작년에 됐습니까? 예, 예, 근데 짜고 쳤다, 작년에는. 작년에 뭐 12가지 분 정도 이제 기자분들은 질문 기회가 줬다면 이번에 좀 늘려서 15분 정도 뭐 한다는 건데. 예. 지금 당시 청와대 계셨으니까 짜고 친 거 아닙니까, 그때는? 그때 이제 뭐 사전에 좀 질문을 뭐 좀 어떤 걸 하겠다 얘기를 하고 좀 조율을 좀 했긴 했었죠. 알겠습니다. 그 전에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을 앞두고 박정희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화제가 됐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기자회견은 거의 뭐 토론 경론 수준이었다고 하는데요. 예, 원래는 이제 그 68년 이전까지는 그 국회에서 연두교서 형식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국회에 가서 국민의 대표 국민들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는 식으로 어떤 국정 정책들을 이야기했는데 68년부터는 이제 기자들하고 기자회견을 시작했죠. 예. 74년에는 한 3시간 13분을 지금 최장 시간을 기록할 정도로 기자들하고 아주 허심탄회한 어떤 예. 그 뭐 토론에 가까울 정도로 이렇게 열정적으로 기자회견을 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결국 박정희 대통령이 그러면 처음 그전에는 교서를 뿌리다가 실제로 이렇게 국민과 소통하는 토론은 처음 한 거네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 그냥 이미지만 생각하면 군사정권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권위적이었을 거다라고 짐작하지만 당시의 언론인들하고 굉장히 허심탄회하게 토론을 했고 심지어 진해 휴양 갔을 때도 기자들하고 같이 갔어요, 사실은. 아, 어디로 진해 여름 휴가를 갈 때. 휴가를 기자들 같이 가서 그 토론을 갈 때도 거기서 뭐 기자들하고 서스럼 없이 배구도 하고 예. 뭐 얘기도 나누는 뭐 그런 장면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현 정부보다는 박정희 대통령 때 훨씬 언론과의 커뮤니케이션은 좀 많았다. 그렇게 봐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3시간 이상씩도 하고 이런 내용을 박근혜 대통령도 아시겠죠? 아버지가 과거에 3시간씩 토론에 가까운 했던 거. 그럼요. 예, 박근혜 그때 영예로서 그 자리에 참석도 많이 했었고요. 특히 이제 청와대 안에서 기자들 이제 여러분들을 모셔가지고 이렇게 만찬하고 또 이제 예. 기자회견과 별도로 그렇게 만찬하면서 토론도 많이 했다고 그래요. 거기에서 이제 뭐 박치기 사건도 있고 해가지고 그래서 박정희 사건은 뭡니까? 동아일보 기자에 대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좀 예. 그 뭐 동마일보 논조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어가지고 거나하게들 이제 취하신 다음에 기자 머리를 받아서 기자가 이제 얼굴 좀 다친 경험이 있는데. 박 대통령이 기자한테 들이받았다는 네, 얘기. 그렇죠. 야. 그런데 그때 이제 박근혜 그 영예 시절에 이제 부축해서 들어가서 또 치료하고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또 대화하고. 그래서 그 동아일보 기자 후일담은 이제 나는 청와대 출입에서 잘렸구나. 예. 그런데 오히려 더 이제 미안하다 그러고. 예. 그러니까 훨씬 지금보다는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 때 커뮤니케이션이 언론과는 최소한 잘 됐다라고 보는 것이고 오늘도 사실 좀 아쉬운 장면이 뭐 15분 정도 기자들한테 질문 기회를 준다고 하는데 백악관 오바마 대통령은 월 2회 월 2회. 예. 그냥 그것도 무슨 뭐 딱 누굴 짜고 치는 건 아니고 사전조율이 아니고 그냥 프리토킹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민주주의란 게 대의제로 작동되는데 5천만 국민을 다 만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언론과의 접촉이라는 것이 그다음에 당대표 시절에는 언론과 아주 좀 이렇게 긴밀하게 했는데 우리 대통령도 이상하게 청와대 들어가고 나부터 이상하게 무슨 벽에 좀 가로막혀.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 잠시 후에 신년 기자회견이 있을 텐데 아버지만큼은 아니지만 기자회견의 형태나 내용이 바뀔 걸로 보십니까? 작년과 달라야죠. 달라야 작년은 한다. 평시잖아요. 작년 평시였기 때문에 사실은 작년에는 뭐 기자회견도 짜고 친다고 해도 그렇게 큰 뭐 비난이 없었던 것이고 거기다가 통일은 대박이라는 그런 화두를 던지셔가지고 이제 국정을 끌고 나가셨는데 올해는 사실은 전시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박근혜도 집권의 가장 큰 위기다. 오늘의 어떤 기자회견이 앞으로 전국 운영의 분수령이 될 수도 있을 텐데 뭐 박근혜 대통령 스타일 자체가 원래 이게 즉흥적인 거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고 그러셨기 때문에 오늘도 뭐 작년의 형식 자체는 작년에도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아요. 아마 정제된 어떤 질문들과 답변이 오갈 것 같은데 문제는 처음에 기자회견 하시기 전에 말씀을 하실 때 지금 국정 운영의 어떤 그 전국 개편이라든지 청와대 개편, 내각 개편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던지시느냐에 달려 있겠죠. 만약에 그게 아니라 단순히 작년에 통일과 경제만 얘기를 하시게 되면 과연 국정 운영의 동력을 회복할 수 있을지는 조금 걱정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물어보겠습니다. 모두의 대통령 신년 기자회 모두의 유감이 됐건 사과가 됐건 하여튼 미안하다, 잘못했다, 유감이다, 뭔 얘기 사과 있어야 됩니까?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죠.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뭐 경제 문제, 남북 관계 문제, 규제 개혁 문제는 예상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예. 신년사에서도 말씀을 하셨고 계속 반복된 얘기인데 국민들이 관심 있는 대목은 최근 1년의 이런 그 청와대
문제 있는 정윤회 상황에 문건, 대해서 예, 최근에 항명. 김영환 수석 문제까지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의 문제, 사과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의 문제, 그다음에 향후 쇄신 문제로 사실은 포커싱이 좁아져 있는 상태거든요. 좁아져 있다. 이걸 피해갈 수는 없다. 그렇다고 본다면 어쨌든 국정의 최고 책임자는 대통령이니까 어떤 형태의 사과 표명은 반드시 있어야만 된다. 이건 저 얘기가 아니고 보수 진보할 것이 전 일간지가 예. 주장하고 있는 바다. 알겠습니다. 사과해야 되는데 뭐 사과해야 됩니까? 일단 문건 유출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김영환 수석의 항명 파동으로 빚어진 청와대 공직기강 회의 그거에 대해서 일단 뭐 강도 높은 사과를 할 것 같아요. 예, 그게 강력히 국민적 사과할 것 요구이기 같다.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야당은 이때다 하고 지금 뭐 청와대는 콩가루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야당 입장에서는 뭐 찬스죠, 찬스고 찬스. 전대가 인기도 없는데 아니 야당은 비판하는 거, 그러니까 저기 나와 있네요. 그렇죠. 콩가루 청와대라고 조롱당은 영이 서지 않는다. 저 말에 어떻게 공감하십니까? 그렇죠. 영이 서지 않은 장면을 전 국민이 생중계로 봤지 않습니까? 예, 여야 간사가 합의했고 김기춘 실장도 그렇게 하겠다 했는데 김영환 수석이 발로 걷어찼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게 영이 서지 않는 것이지 영이 선다라고 볼 국민은 없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어떤 형태로든 사과가 있어야 되고 있어야만 하고 그 사과의 내용은 최근에 1년의 정윤회 문건부터 항명 파동까지 알겠습니다. 이 다음 단계 이런 사과가 이루어졌다. 그 다음에는 자 사과하고 미안하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게라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쇄신 문제죠. 쇄신 문제는 인적 쇄신 문제죠. 인적 쇄신. 인적 누굽니까? 쇄신인데. 인적 쇄신의 1호는 누굽니까? 이런 김기춘. 김규 실장 문제인데 이제 이 문제가 간단하지 않은 것이 예를 들어 청와대를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준석 의원 어느 프로 나가서 말씀하는 걸 보니까 불판을 가는 스타일이다. 판 자체를 완전히 예. 그렇다라고 본다면 청와대의 후임 수석 비서관 대폭 개편이 있다. 누가 주도해야 되죠? 김기춘 실장이 빠지면 주도할 사람이 없습니다. 인사위원장이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하여튼 쇄신하겠다는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당장 김기춘 실장이 없는 상황에서의 청와대 개편의 주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예. 여기에 청와대의 딜레마가 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딜레마가 있을 수 있다. 알겠습니다. 이 딜레마인데 만약에 혹시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싹 물갈이를 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김기춘 실장 그대로 두고 뭐 천천히 할게요. 조금 바꾸게 이렇게 할 것 같습니까? 그 김 전 수석 불출석에 대해서 김영환 수석 불출석에 대해서 이제 10일 날 즉시 해임 건의안을 받아들여서 사표 수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봐서는 일단 김기춘 실장에게 이제 어떤 힘을 좀 실어주는 그런 모양새가 되고 있어요, 대통령께서. 그렇다 그러면은 김기춘 실장 체제 하에서 지금 당장 비서실장을 지금 그제 생긴 일인데 당장 오늘 교체하기는 어렵거든요. 어렵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 인적 쇄신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만 할 가능성이 높고 김기춘 실장은 이제 그런 청와대 전체적인 인적 쇄신과 더불어서 이제 뭐 조만간 후임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검토되는 대로 할 것. 마지막으로 하나만 그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뭐 분명히 남북 얘기하시겠죠. 네. 그래서 혹시 올해 중에 남북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라는 어떤 메시지, 의미를 일정 정도라도 암시라도 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포괄적 외교의 구체적인 할 단계가 아닌 게 북한이 한미군사훈련 키 리졸브를 중단하면 핵실험을 중단하겠다 했는데 미국이 이런 이런제 미국이 놀랬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정상회담을 하려면 그 레버리지로 의사 조치나 금강산 관광 해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오늘 뭐 그런 정도까지 갈 가능성은 좀 희박하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뭐 다음. 예. 저도 오이사 조치 해제라든지 뭐 금강산 관광 재개 같이 어떤 뭐 이건 좀 지나치게 많이 나가는 것 같고요. 북한의 태도가 지금 계속 조건을 달고 있거든요. 협상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도 어떤 인도적인 문제, 이산가족 상봉이라든지 예. 그다음에 DMZ 생태공원 같이 이렇게 좀 그리고 또 경제협력 활성화 이런 것처럼 좀 가벼운 주제로 먼저 접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